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연말이 지나면서 이제 25년도가 시작되었죠. 자,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리밸런싱 효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양자 컴퓨터만의 악재가 아님에도 이 하락이 같이 동반 하락을 하다 보니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좀 계속해서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라면 이 가격 전략을 좀 잡아드릴 생각은 없었지만 여기에 대한 가격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상하고 가야 되는지 좀 한번 흐름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 이제 아마 목표가 $1000다라고 이제 적어놨을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온큐를 막 사야 된다고는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섹터들 절대적인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단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적게는 이제 고점대까지 해갖고 뭐 적게는 뭐 한 500%, 많게는 뭐 3,500에서 3,600%까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상승폭 자체는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승폭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양자 컴퓨터의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의 미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의 기업 가치 대비해서 실질적인 이제 양자 컴퓨터가 되어 있는 섹터들은 거의 다 적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방송을 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이 방송은 단 한 번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 사실 안 잡아드렸었던 부분인데 오늘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은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격 전략 이제 보통 이제 기업에 있어서 목표 가격을 이제 선정하는 공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지금부터 몇 개 대충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일시정지를 하셔가지고 뭐 따로 기록을 해두시면은 좀 앞으로 보유하신 종목들 목표 주가 선정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첫 번째로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지금 현재 이게 또 PBR 또 PER이 또 빠졌는데 자, 보면은 PER을 지금 PER 방식이라고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 좀 기록해 놓고요. 자, 보면은 뭐 목표가 같은 경우 예상 EPS 곱하기 적정 PER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적정 주가를 구해야 되는지 첫 번째 PER 방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PBR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PBR 방식 역시도 제가 뭐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이거 보면은 대충 나와 있죠. 정리해놨기 때문에 설명, 기업의 주당 순자산 가치에 적용한다 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PSR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PSR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 DCF라 해서 현금 흐름을 확인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페이지라고 해서 성장 대비 주가 수익 비율 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제 에베타라 해가지고 이거를 또 이제 이비타라에서 이걸 또 뭐 기업 가치와 뭐 해가지고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거 제일 무난한 건 기술적인 분석이라서 이거 차트 분석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애널들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략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보면요,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얼굴을 좀 치워드릴게요. 자, 보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PER 방법, PBR 쭉쭉쭉 있고요. 적용할 수 있는 상황 뭐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주요 지표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 목표 주가를 계산할 때는 이 해당 8개 정도의 방법을 대표적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해당 주가에 대한 목표 주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선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잡아볼 수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해당 이 8가지 방법 정도를 정확히는 뭐 사실 전문가 리포트라든지 차트 분석을 빼야겠죠. 그럼 6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양자 컴퓨터가 있는 섹터들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터라든지 퀀텀이라든지 듀웨이브 아니면은 또 뭐가 있어 실스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 흐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고 하면요, 이 방식대로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에 이 기업들의 이
목표 주가를 선정하기 위해 정리를 해봤더니 문제는 뭐다? 자, 보면 알겠지만, 자, 현재 여러분들 24년도 이게 24년도 기준이에요. 24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애초에 EPS 역시도 뭐예요? EPS가 음수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음수 곱하기 음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을 계산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다. 뭐 굳이 계산하자고 하면은 엄청 뭐 불가능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방식을 통해서 굳이 뭐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어렵다. 부분이 좋고 또 이비타 같은 경우도 애초에 음수가 나와버리니까 기업 가치로 나눠봐야 또 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거의 다 적자기 때문에 이 앞서 지금 24년도 실적을 가지고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목표 주가를 선정하는 건 사실상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서 목표 주가 선정에 넘어가야 되느냐? 바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기업에 대한 이 실적 전망.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기업이 흑자 전환을 하고 나서 뭐 할 수 있다? 이 기업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제대로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찾아봤을 때 현재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이 언제 흑자 전환을 할 것인가를 찾아보면은 언제 지금 보는 게 보이다시피 그나마 아이온큐만 2025년도쯤이면은, 그러니까 올해죠.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리게티라든지 퀀텀, 디웨이브, 실스크, 인트로전 같은 경우는 2026년도는 돼야지만 최소 2026년도는 돼야지만 뭐 할 수 있다.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분석하는 거는 사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분석이에요. 왜? 지금처럼 시장 전망이 무조건적으로 받쳐준다는 가정하에 애널리스트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이 실적 전망을 뽑아냈기 때문에 사실상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지금 2026년도에 이제 뭐가 된다? 이 2026년도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을 가지고서 아까 PBR이라든지 EPS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면은 어느 정도의 이 금액이 나오느냐, 어느 정도의 지수가 나오느냐, 지표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그래서 PER도 뭐 이렇게 지금 이건 순수하게 26년도.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들이 말했던 모든 실적을 달성하고요. 흑자 전환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달성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업들의 PER이라든지 EPS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가지고 아까 앞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6가지의 뭐가 된다. 6가지의 이 방식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선정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요. PER 방식을 통했을 때는 25달러. 사실 이 PER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PEG 같은 경우는 완전 주가 그냥 바닥으로 빠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에비타, 기업 가치와 에비타를 나눴을 때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 해당 방법을 도입하면요. 몇 불이 나오느냐? $1,000가 나와요. $1,000.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거는 뭐예요? 사실상 이거는 억지란 겁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게 앞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재무만 가지고서는 현재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디웨이브, 실스크, 인트로전 이런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적자인 기업이고요. 실적이 안 받쳐주는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재무를 이용한 목표 주가 측정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목표 주가 선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3,000%, 2,000%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라는 말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다? 그나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당 주가들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나마 이 종목들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나마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얼마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이런 흐름에서 좀 이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잘 참고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아이온큐라는 종목이에요. 아이온큐.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제 신고가 패턴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신고가 패턴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자 보면은 보통 이게 신고가 패턴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저항대입니다. 그럼 이 신고가의 고점 캔들을 돌파하고 나면요, 통상 적게는 50%에서 2배 정도, 그러니까 100% 정도가 올라가줘야 돼요. 그럼 대략적으로 아이온큐가 지금 과거 고점을 25달러로 봤을 때 지금 50% 정도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38달러에서 지금 50달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아이온큐는 신고가 패턴을 뭐 했어요? 신고가 패턴에 맞는 금액까지 올라가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사실상의 목표 주가 가격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달성한 상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뭐가 나와준 게 좋냐? 자, 이제는 이 25달러를 깨면 안 되죠. 깨면 안 되고 다시 조정을 주고 25달러를 터치하고서 여기서 뭐가 가야 돼요? 다시 신고가 패턴을 넘어가야 돼요. 그럼 25달러를 깨지 않는다는 상태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구간 약 50달러를 기점으로 신고가 패턴을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요. 자, 25달러 손절가 잡고 신고가 패턴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 75에서 100달러 정도가 되겠죠. 이게 지금 신고가 패턴을 이용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아이온큐를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의 기술적 분석이 얼마나 맞을지는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리게티 같은 경우. 자, 리게티 같은 경우도 이제 10달러죠? 10달러에 이제 50%가 하면 15예요. 15에서 20달러입니다. 그 어때요? 신고가 패턴 달성했죠? 그럼 이제 리게티도 뭐 해야 돼요? 이 10달러를 지켜내야 돼요. 10달러를 지켜낸 상태에서 현재 캔들의 고점이 15달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10달러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까지 갈 수 있다? 10달러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15달러의 고점대에 이제 반토막하면 대략적으로 지금 21달러겠죠. 22달러? 22달러에서 약 30달러. 이게 리게티에 뭐가 된다? 손절가와 앞으로 또 추가 신고가 패턴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자, 대략적으로 10달러입니다. 10달러고요. 역시나 이제 10달러에 반토막을 하면요, 15에서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달성을 했어요. 그럼 이번 퀀텀 같은 경우도 뭐가 돼요? 동일하게 10달러 손절가를 잡고 10달러를 지켜낸 상황에서 그 다음 이제 약 16달러가 이제 고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역시나 비슷하게 24달러에서 얼마? 32달러 정도. 지금 퀀텀의 다음 신고가 목표가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D-Wave 퀀텀. D-Wave 퀀텀 같은 경우는 아직 뭐예요? 신고가 패턴이 나오지 않았죠. 그럼 D-Wave 퀀텀은 이 9달러를 돌파하는지를 봐야 되고, 이 9달러 돌파가 나왔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대략적으로 5달러, 한 3달러를 안 깨는 게 제일 베스트고, 3에서 5달러를 제일 안 깨는 게 베스트고, 지금 자리에서 9에서 지금 이제 신고가 패턴을 잡아버린다라고 하면은 몇이 되겠어요? 약 13에서 14가 되겠죠? 그래서 13에서 14가 되고,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보면 9로 잡았을 때, 여기가 부적으로 잡았을 때는 이제 18. 그래서 이제 D-Wave 같은 경우 13에서 18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뭐다? 실스큐라는 종목. 실스큐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17달러까지 열어두셔야 되고, 이 구간대를 돌파했을 때는 얼마까지 갈 수 있다? 17달러를 돌파했을 때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그 손절가를 대략적으로 지금 자리에서인데 일단은 뭐 한 2.5에서 3으로 손절가를 잡고 17로 가져가는 게 맞고요. 이 17을 돌파했을 때는 역시나 17을 손절가로, 보통 한 17보다는 여유롭게 한 15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이 17, 18이 그거였기 때문에 얼마? 지금 역시나 또 떼어본다라고 하면요, 한 24에서 23에서 한 34. 이게 실스크의 또 목표 주가가 되겠죠. 근데 그 전에 2.5에서 3달러 정도를 손절가 잡고 17 돌파가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트루전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뭘 봤어야 됐다.
갭을 메꾸고 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아래로 빠지는 걸 원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도 있고, 지금 또 뭐 안 팔아서 지금 뭐 손실인데 어떻게 하세요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뭐 해야 돼요? 현재 구간대 현재 갭을 메꾸러 오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트로전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요, 정말 한 1.5에서 2달러는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거를 끝장 보겠다 하시면요, 0.8까지는 보셔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아래로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 차트로 목표로 봤을 때는 이 갭을 메꿨을 때는 인트로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얘기했지만 양자 컴퓨터가 뭐다? 원래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사실 인트로전이 양자 컴퓨터로서 지금 뭐 이슈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일단 첫 번째는 양자로 제대로 시장에 이슈 주목을 받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것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요, 정말 최대치는 0.8. 그게 아니다고 하면 한 1.5. 한 이 정도 잡았을 때 얼마까지? 50까지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게 인트로전이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표 가격, 손절 가격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양자 컴퓨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재무성을 가지고서 EPS, PER, PBS 이런 걸 가지고서 목표 주가를 아무것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희망만 가지고서 지금 테마만 가져가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늘 리스크 조심을 하라는 거고,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한다, 이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니 여기에 다가올 수 있는 앞으로의 모멘텀을 좀 설명드리는 거니 참고하셔서 매매하셔가지고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